저는 B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보도국의 이재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치 카페 시간입니다. 정치 카페는 곧 있으면 치러지는 선거죠.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거, 서울의 격정지 여야 양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구 성동 을에 왔습니다.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낙에 이혜훈 후보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지금 벌써 3선이시고 또 4선에 도전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또 방송에도 워낙 많이 나오시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국회의원 3선을 했습니다. 17대, 18대,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주로 재개발, 재건축 일을 많이 실적을 쌓아서 수십 개 단지에 성공 신화를 이뤄냈고, 그리고 주로 했던 게 이제 뭐 학교 없는 지역에 교육청과 싸워서 학교를 신설해내는데 이제 실적을 쌓았고, 그리고 또 했던 일들이 세금, 부당한 세금 뭐 6,342억 환급하는 거, 그리고 부당한 재건축 부담금 이제 1,126억 또 취소시키는 거, 그리고 층고 제한 뭐 시험을 서울시가 안 된다는 거, 10층을 21층으로 올리는 거, 주로 이런 일들이 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여기 와서 중구 성동을에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끼는 일들 해내고 싶다, 일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떠세요? 정말 바쁘시죠? 아까도 빵 좀 드시려고 하셨는데. 네. 아침을 먹을 시간이, 식당 가서 먹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국 뭐 이런 거 먹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지금 막 사무실에 뛰어오니까 누가 우리 직원이 먹다가, 직원들이 사서 먹다가 남겨둔 빵이 하나 있길래 단팥빵, 그거라도 하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못 먹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요즘 하루가 정말 바쁘신 것 같은데 일정이 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주로 이제 전철역 인사부터 시작해요. 오늘은 금호역에 나갔거든요. 금호역 1번 출구에서 이제 명함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아침 전철역에는 바쁘셔서 명함들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명함을 드리는 게 인상을 보죠. 바빠서 명함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은 명함 안 드리고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만 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혜훈이 응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근데 명함을 또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이면 인상을 보고 그럼 또 명함을 권해보고, 또 받아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때 눈치를 좀 보시죠.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근데 예상이 틀릴 때도 있어요. 이제 받으실 것 같아서 권했는데 그냥 가시는 분들도 그럴 있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 그럼 죄송합니다 해야죠. 그리고 받아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전철역 인사를 9시까지 하고 나면 주로 7시부터 9시까지 해요.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주로 인터뷰 시간이나 이런 거는 요때 잡아요. 9시부터 한 10시 반 요때 잡고, 그리고 이제 뭐 지지자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하거나 지지선언을 하시거나 하는 거는 주로 그때부터 이제 12시까지 잡아요. 그러면 12시부터는 이제 또 점심 인사를 나가죠. 주로 식당에 이제 나오셔서 식사들을 하시니까 그때 식당 돌면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1시 반부터는 또 주요 인사들 면담 오시고 이제 뭐 그룹으로 이제 거점들을 만나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사무실에 오셔요. 그럼 그분들 이제 면담해야 돼요. 거의 뭐 1분 1초로 거의 아껴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막 이제 속된 말로 겹치기 출연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갖고는 도저히 소화가 안 되니까 동시다발로 여러 개를 해놓고 이제 잠깐 이렇게 소위 찍고 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 군데 이제 모임을 만들어 놓고 찍고 가는 거죠. 선거 때는 모든 분들이 바쁘시긴 하지만 후보라면. 네. 근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좀 급하게 오셨잖아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아, 첫 마디가, 근데 우리 지지자들은 대부분 이해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사령관이 갑자기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냥 사퇴를 해버리고 퇴장을 했잖아요. 그러니 당에서도 급했고, 그러니까 긴급 투입이, 대체 투입이 된 거니까 이제 지지자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유권자들은 아니 왜 이제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또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왜 선거 때가 되니까 나타났어? 아이고. 왜 평소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왜 4년 내내 안 보이다가 왜 이제 나타났어 그러시는데 4년 전에 없었잖아요. 여기 온 지 한 달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 평소에 소위 이제 속된 말로 코빼기론이거든요.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베다가 왜 선거 때 되니까 나타났어. 지역 주민들은 그런 거에 그거잖아요. 민감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코빼기를 배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투입이 되는 바람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주민들한테 이미지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뭐 튼튼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부려먹기에는 상당히 이제 튼튼한 일꾼이다 이런 이미지는 있어요. 예, 일 하나는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튼튼하시려면 그러면 좀 이렇게 바쁘실 때 중간중간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되잖아요. 휴식 취하실 때 어떻게 취하세요? 일단 자요. 무조건 자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좀 잠으로 휴식을 좀 취하시는 편이시죠. 그래서 그럼 잠깐 사무실에 있으면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제 얘기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차에 내려가서 잠깐 10분, 15분 잘 때가 있어요. 왜 중구 성동구리는 이해훈 후보입니까? 중구 성동구는 굉장히 오래된 풀리지 않은 숙제를 많이 갖고 계세요. 답답해하시고 그리고 사실 고통을 많이 느끼세요. 삶이 불편한 거. 그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이게 최대 현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유권자가 18만인데 18만 유권자가 느끼는 고통. 그 느끼는 고통이라는 게 보니까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쾌적하게 살 수 있으신데 이게 낡은 집이 너무 많은데 허물고 새로 짓지를 못하는 게 중구예요. 왜 그러냐? 600년 된 도읍에 사대문 안을 중구 성동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 사대문 안이다 보니까 문화재도 많고 그다음에 남산이라는 옛날로 치면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경관으로 넘버원으로 된 남산도 있고 등등 보호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중구에만 있는 특수한 규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에 걸리고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새로 집을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높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높이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규제에 걸리고 저 규제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안 나서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기가 어려워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어려운데 그거 이제 전문가는 거기에 최적화된 경제통이 이해운이라 이해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박성준 후보보다는 나다 뭔가요? 그게 이제 박성준 후보님도 훌륭한 점이 많고 장점이 많은 분이지만 그분은 이 전공이 그 분야가 아니잖아요. 제일 중국 국민들의 최대 갈증을 해결할 이 최적화된 경제통합은 거리가 멀고 그 분야는 이해운의 전공이니까 이해운이 강점이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공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큰 공약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1호 공약이 저번에 여쭤봤을 때 반기업적 법을 좀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도 있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죠.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이제 뭐 일면 타당한 면도 있고 필요한 면이 있죠. 근데 이게 조금 과하게 나간 상태예요.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 통과돼 있는 법은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시고 그랬는데도 현장에서는 판사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그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판사들은 거부권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 법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노조의 면책 범위 이런 게 너무 과도하게 인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이 아닌데 사실상 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완전히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거 그게 실질적으로 인정되면 안 되는 건데 국회에서 통과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처럼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법 개정으로 이거는 인정되면 안 된다 하는 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의 통찰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노란봉투법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과하게 노조에 너무 면책 범위를 과도하게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권을 너무 제한해 둔 거라든지 파업을 너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 만큼 인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개정하시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자, 그럼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고도 제한 완화는 사실 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잘 되지는 않죠.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뭐 한 14m를 12m 정도로 줄였다.
이건 시작하는 거지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물론 지금 오세훈 시장과 우리 중구청 김길성 청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건 맞아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 되지 않던 거를 첫 단추를 꿰었다는 것만도 굉장한 성과예요. 맞습니다. 성과인데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한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이걸로 만족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해야죠. 어디까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구랑 비슷할 때까지 풀어야죠. 예를 들면 주거 이종이 다른 구 같으면 옆에 있는 구 같으면은 이게 4층 우리 지금 중구는 4층까지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거는 18층까지 지면 18층이 될 때까지 해야죠. 지금 이거 겨우 뭐 예를 들면 5층까지 풀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만족하고 여기서 자 이제 끝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남산이 보여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곳들은 풀어야죠. 심지어 어떤 곳들은 철폐가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완화 정도가 아니라 철폐까지 가야 될 구역들이 있고 일부 뭐 어느 정도 존치가 돼야 되는 게 인정이 되는 구역도 있는데 모든 구역이 다 필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구에서 또 송동에서 가장 바라는 부분, 교육 부분이요. 아, 네. 이거 정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중구가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 그리고 성동도 마찬가지예요. 성동은 광진이랑 광역으로 묶여 있고 중구는 맞습니다. 용산, 종로까지 묶여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공동 확보는 좋은데 이게 너무 광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 중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중구의 서쪽에 있는 쪽은 특히 여학생들 거기는 여고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완전히 뭐 상명대학 부속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막 종로, 용산 막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너무 장거리 통학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고 신설을 이제 원하시긴 하지만 교육청은 지금 절대 신설 불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설이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에 있는 남고를 공학 전환으로 하는 것까지라도 차선책까지라도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 중구 학생은 중구에서 학교 다니게, 우리 성동의 학생은 성동 이제 금호 옥수 학생은 금호 옥수 안에서 학교를 다니게, 멀리 광진까지 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를 제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훈 후보랑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저희가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 국가대표 선수라는 별명을 주민들이 붙여주신 이혜훈입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의 문제 해낸 실적을 가진 이혜훈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누구나 다 하겠다고 후보들이 말을 하지만 4년 동안 한 적 없는 후보가 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오고 실적으로 그 실력을 입증해낸 이혜훈에게, 믿고 쓰는 특급 일꾼 이혜훈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혜훈이 반드시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혜훈에게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